네, 알트코인이 안 오르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알트 시즌이라고 하는 알트 불장은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해서 본격적인 불장이 들어간 이후에 뭐 1개월에서 늦으면 3개월 후입니다. 과거 사이클에서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네, 이번 사이클은 분명 사이클 초반부터 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카테고리의 알트코인이 있는데요. 민코인이에요. 최근에 이제 비트 가격이 또 오르니까 많은 분들이 왜 알트는 또 안 오르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부 알트를 제외하고는 아직 알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알트는 언제부터 본격 상승할까요? 네, 알트코인이 안 오르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알트 시즌이라고 하는 알트 불장은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해서 본격적인 불장이 들어간 이후에 뭐 1개월에서 늦으면 3개월 후입니다. 과거 사이클에서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지금 아직 비트코인도 전고점 영역을 완전히 돌파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트 시즌이 시작되는 거는 그거보다도 몇 개월 뒤니까 아직은 알트 시즌이 올 시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실제로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이 이제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 이더리움의 가격을 측정을 해보면은 지금 바닥 수준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 얘기는 일단 전반적으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좀 퍼포먼스가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올해 들어서도 비트코인이 지금 연초부터 지금까지 55% 상승했는데 알트코인들은 평균적으로 45%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분명하게 비트 시즌이고 아직은 알트코인을 위한 시장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비트가 비싸다는 이유로 또 이더리움이 더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이더리움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더리움의 이번 사이클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투자 시장은 기본적으로 평균 회귀라는 원칙이 강력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많이 올랐던 자산이 후반부에는 오히려 안 좋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별로 안 좋았던 자산이 이후부터는 좋고 하는 그런 평균 회귀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이더리움은 항상 비트코인이 강력할 때는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알트 불장이 오면은 그때부터 비트코인을 훨씬 압도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왔던 게 과거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트 시즌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 물론 변동성도 그만큼 더 크죠. 하지만 수익률은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시즌에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더리움이 그렇게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두면 그 밑에 있는 다른 알트코인들은 아마 이더리움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둘 거거든요. 그거를 감안했을 때 꼭 이더리움이 최선의 선택인가 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마도 이제 이더리움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다른 알트보다는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셔서 이더리움을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것도 일리가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 어느 하나의 알트코인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은 이 알트코인이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안 나왔을 때 이제 피해가 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은 어느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일지를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알트코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알트코인에 좀 나눠서 분산 투자하는 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갖춰서 투자하는 게 알트코인 투자할 때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트코인의 매수 시점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그거는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이후 뭐 2, 3개월 있다 알트 시즌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그때가 되면 알트코인들이 이미 바닥 대비 가격이 많이 올라온 이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사자마자 계속 오르기만 했으면 좋겠다. 나는 불안한 거 조금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많이 오른 뒤라 하더라도 그 시점에 매수를 하는 게 맞을 거고요. 반대로 나는 지금 당장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다, 가격이 훨씬 쌀 때 미리 사서 나중에 훨씬 큰 수익률을 누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과 같이 이미 바닥인 시점에 매수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알트코인이 사실 99%는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종목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게 있을까요? 네, 종목을 선택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어느 알트코인이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는 것을 가장 권유를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 위에 올려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암호화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이 비트코인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파생 상품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레버리지 파생 상품인 거죠. 라는 개념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알트코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무슨 이 알트코인이 미래 뭐 AI 역학에 큰 기술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과대 포장, 마케팅에 속지 않을 수 있죠. 네. 알트코인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그런 멋진 말들은 마케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현 가능성을 위주로 봐야 될까요? 실현 가능성이 대부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99%는. 물론 1% 정도 결국은 네. 실현을 하는 멋진 알트코인들이 있겠죠.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이 어떤 특정 알트코인에 막 이렇게 집착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이 알트코인이 뭐 미래에 뭐 엄청난 금융 혁신을 일으킬 것이다. 뭔가 이런 비전들을 얘기하세요. 네. 근데 그 비전 지금 10년째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앞으로 미래 10년에도 안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안 이루어져요. 지난 사이클에서 이제 디파이나 메타버스, P2E 이런 카테고리들의 코인들이 굉장히 떴었는데, 그때 주장했던 그 멋진 장밋빛 비전들 지금 전혀 안 이루어진 코인들이 99%고 심지어 한 80%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말하는 것들은 그냥 자기들의 꿈과 희망이거나 또는 투자자들을 꼬시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 그러니까 미끼인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100%가 그렇다고는 얘기는 안 합니다. 한 1% 정도 정말로 능력도 갖추고 있고 본인들만의 그 비전을 실현시킬 그런 모든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알트코인은 정말 극소수이고 거의 대부분은 그냥 그런 포장에 불과하고, 이 알트코인을 홍보하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고 그냥 근본은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꼭 가지고 계시면서, 그럼 알트코인에 왜 투자하느냐? 비트코인 대비 수익률이 더 좋고 비트코인 사이클이 진행되면은 알트코인은 더 많이 오를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투기적 포지션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레버리지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서 뭐 S&P 500의 3배 레버리지 ETF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지, 내가 이 알트코인은 뭐 정말 미래를 바꿀 대단한 알트코인이야,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사이클에는 어떤 섹터에 있는 알트를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 사이클은 분명 사이클 초반부터 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카테고리의 알트코인이 있는데요. 민코인이에요. 네, 민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도지코인 떠올리시면 되죠. 네. 그럼 뭐 강아지나 고양이, 그런 뭐 귀여운 캐릭터 또는 되게 웃긴 캐릭터,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콘으로 내세운 그런 코인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왜 이번 사이클에서 민코인이 가장 강력하냐고 하냐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이유가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뒤통수를 맞았어요. 수많은 코인들이 이 코인이 정말 엄청날 것이다, 미래 메타버스를 선도하는 그런 코인이 될 것이다, 또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또 어떤 코인들이 많이 뜨고 있냐, AI 관련된 네. 코인들. 왜냐하면 미국 증시에서 AI가 가장 핫한 테마니까. 그래서 미래에는 AI 그런 프로그램들이 우리 코인을 가지고 무슨 거래를 할 것이다 라든지, 그 다음에 미래 AI 클라우드 그런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탈중앙화된 클라우드 서비스가 미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될 것이다 라든지,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아마도 이번 사이클이 끝나고 약세장이 오면은 90%는 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99%는 다음 사이클 가도 아무것도 바뀐 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거의 대부분 과대 광고란 거죠. 근데 그거를 지난 사이클에 투자자들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에 그런 장밋빛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뭐에 투자를 하느냐? 그럴 바에는 그냥 그런 미래에 대한 약속이나 비전 없이 그냥 단순히 귀엽기라기도 한, 그냥 나는 민코인에 그냥 투자하고 말겠다. 네. 또 민코인은 커뮤니티란 이런 게 훨씬 더 결속력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디스코드라든지 X라든지 레딧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람들끼리 훨씬 더 그런 커뮤니티도 활성화되어 있고 주고받는 그런 메시지도 많은 민코인이 오히려 사람들이 더 투자하기 좋은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 민코인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AI 섹터 코인들은 뭐 별로 좋게 보지 않으시나요? 아니요. 수익률은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인간은 결국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잖아요. 이번 사이클도 불장이 오고 또 미국 증시에서 AI가 강력하고 이러면은 분명히 또 이번 사이클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들이 제시하는 그 장밋빛 비전을 믿겠죠. 그러면서 수익률이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이번 사이클 끝나면은 정말 12시 종을 친 신데렐라처럼 그냥 모든 게 다 허상으로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의 대부분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애당초 명확하게 얘기를 한 민코인이 오히려 신뢰가 가고 더 투명하고 더 순진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과대 광고로 투자자를 꼬시는 그런 코인들보다. 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사라진 코인이 대부분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될 코인을 피하려면 우리가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뭐 미리 알기는 어렵고 다만 한 가지 이제 코인들은 대부분 토크노믹스라 해서 그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할 때 이 코인들을 누가 얼마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자료들을 공개를 하거든요. 그럼 그 코인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다 있어요. 토크노믹스라고 하거든요. 이코노믹스라 토큰의 합성어죠. 그거를 봤을 때 내부자나 초기 투자자들, 벤처 투자자들 그런 투자자들이 물량이 많은 코인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그들은 사실상 무료에 가깝게 그 코인을 취득을 했잖아요. 내부자들, 그러니까 발행자들은 사실 무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초기 투자자들도 어마어마하게 싼 가격에 그 코인을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들은 코인 가격이 그냥 조금만 올라도 팔아도 이득이에요. 그렇게 자신들이 팔아서 그냥 코인 가격이 흔히 말하는 떡락을 해서 사라져도 손해보는 게 없어요. 왜냐면 거의 무료에 가깝게 이미 매입을 했기 때문에, 네.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초기 투자자나 내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급격하게 덤프 물량이라고 하죠.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이들이 이제 순진한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이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먹튀를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민코인이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 중에 이게 또 해당이 되는데 민코인들은 대부분 그런 게 없어요. 초기 투자자 이런 게 없고 민코인들은 거의 90% 이상의 물량이 그냥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에어드랍이라는 형태 그냥 뿌려지는 거죠. 그냥 뿌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초기 투자자나 내부자들이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거를 어필하는 코인들보다. 그렇다면 이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약간 이렇게 섹션별로 나누어서 밈코인하고 AI 코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은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오히려 밈코인이 낫다고 했으니까 밈코인 쪽으로 해서 골고루 투자하는 게 나은가요? 가장 확실한 거는 어쨌든 그 AI 그런 이라든지 무슨 기술적인 면을 어필하는 코인들이라 하더라도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는 분명 건재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수익률만을 노린다고 한다면은 굳이 민코인에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다른 코인들도 충분히 넣을 수 있고 하지만 언제 어떤 코인이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최대한 분산 투자를 한다는 그 원칙만 잘 지킨다면은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알트코인은 그럼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눈여겨보아야 될 시그널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이 제가 비트코인보다 시즌이 늦게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고점도 비트코인보다 한 박자 늦게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지지난 사이클에도 비트코인보다 한 3, 4주 정도 늦게 고점이 왔어요. 그거를 감안을 한다면은 비트코인이 이제 각종 고점 지표가 나오면서 이제 고점이라는 신호가 왔을 때 그거보다는 조금 한 박자 늦게 그렇게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되는데 다만 정확한 매도 타이밍은 사실 잡기가 어려워요. 네. 특히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마지막에 정말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런 뾰족한 뿔 모양의 그런 가격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뿔 모양의 정확히 최정점을 잡겠어요? 그렇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을 좀 정해두고 그 정도 수익률에 왔을 때 미련 없이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는 너무 이렇게 최정점을 잡으려고 기다리지 말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 수익적인 면이나 안정성 면에서 내가 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할 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가장 베스트라고 보세요? 네, 저는 아무리 공격적이신 분이라도 비트코인이 그래도 절반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인 뭐 중도적인 투자자라면은 한 알트코인 비중을 20-30% 가져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100%거나 아니면 메이저 알트코인 위주로 한 10% 정도. 그렇게 가져간다면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 알트코인을 자기 자산의 몇 프로 정도 포트를 정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뭐 그거는 네, 성향과 나이와 자산 규모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거고요. 네. 다만 본인이 이제 젊을수록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이제 은퇴가 가까워지신 분일수록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이나 자산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되시는 분이라면은 비트코인 위주로 최대한 많이 가져가고,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트코인을 가져갈 수 있고 그래도 비트코인은 절반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암호화폐를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지는 본인이 믿고 있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자금까지 해서 수십 조에 달하는 자금을 전액 비트코인에 다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저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작가님의 포트폴리오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뭐 포트폴리오를 아주 대놓고 공개하지는 않고요. 다만 암호화폐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비중은 얼마나 되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네, 저는 비트코인은 알트코인보다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훨씬 더.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난 7개월 정도 동안 조금 지루하고 또 힘든 시간을 겪으셨을 텐데, 투자를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결국은 인내심입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치로 수렴하거든요. 다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항상 똑같이 가지는 않죠. 언제나 뭐 가격이 가치보다 더 앞서가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겪기 때문에 기다리시면은 결국은 가격이 가치에 수렴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니까요. 그리고 그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신다면 분명 큰 보상을 얻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